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린님이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인가 봅니다. 어젯밤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천둥 주시는데요. 네, 제 입에 어제 번개 보셨어요? 네. 엄청 번쩍번쩍했는데, 그죠? 그럼 번개가 번쩍대지고요. 김석희님, 네. 여기는 803 암자입니다. 매일 제이비의 목소리가 목탁 소리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목탁 소리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신을 일깨우는 목소리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맑아지는 목소리여야 되는데. 예. 목탁 소리. 네, 알겠습니다. 알권리님, 이어폰을 놓고 와서 개미 소리만 하게 유튜브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디실까요, 알권리님? 버스인가요? 지하철인가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냥 크게 트세요. 다른 사람도 듣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좋은 건 나눠야죠. 함께 들읍시다, 우리. 예, 눈총은 그냥 감수하시고. 예. 지금 잠깐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채진 님이 꽉 막힌 전국만큼이나 안 풀리던 원고를 탈고해 오늘 출판사로 보냅니다. 오. 제 책도 전국도 무사히 풀려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작가님이신가 보다. 어떤 책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쓰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요. 탈고하고 이 시간에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몇 문장 쓰고 나면 쓸 말이 없어갖고. 임채진님, 어떤 책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소설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시국에 대한 걸까요? 뭐 어떤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알권리님은 버스 아니시래요? 크게 트세요. 같이 들읍시다. 그냥 저기 눈총 받기 싫으시면 버스 기사님 보고 틀어달라고 하세요. 아, 살짝쿵 가가지고. 그렇지. 아, 네네네. 기사님 95.9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네. 아무튼 알권리님, 만약에 용기 내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이비가 사비로 상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네.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제이비타임즈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이비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야심찰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사람이 차례대로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날 이렇게 차례대로 출마 선언하는 경우도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요. 1시, 2시, 3시.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 소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 간의 역학구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짚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틀로 그들의 출사표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틀이 뭔가요? 자, 그들이 그리는 보수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게 출사표에 담겨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척도를 딱 하나만 잡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평가 이걸로만 잡겠습니다. 왜냐? 국정은 정치 권력을 쥔 세력의 가치가 구현돼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 다짐형 억구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 평가형 억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매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 이걸 보면 보수의 가치는 이건데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이렇게 펴왔다. 그래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접근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한번 좀 들어보시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일궈온 역사입니다. 네, 나경원 그냥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들은 그대로 보수의 가치에 이승만, 박정희는 올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진단형, 미래형 어떤 표현은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인데 변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근데 그럼 변화의 내용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무엇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비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인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럼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면 안 됩니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평가하자면 세 사람의 어법은 똑같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깡통 내지 빈술의 어법입니다. 내용물이 빠진 그래서 소리만 요란한 어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틀은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정치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정치에 꼭 필요한 현안 해결 능력입니다. 특히 보수 세력, 국민의힘을 옥죄고 있는 현안에 대한 극복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개의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인데 자, 이에 대한 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그다음 특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된 결과를 보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입장은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리더로서 길을 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난 길을 안전하게 따라가려는 태도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한동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의 목소리 들어보죠.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상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 역시 다를 바가 없는데 눈길을 끄는 건 최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이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점 자인하는 거가 되겠죠. 자, 자신이 대표가 되면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새로운 주장 같습니다. 헌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건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반대의 주된 근거로 내세웠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표현만 바꿔서 한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 게임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의구심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특검에 대한 일단은 그 공신력을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의식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특검이 되는 게 첫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오히려 야당 추천 아닙니까? 야당 추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봐줄 이유 없고 윤석열 정부 사람들 봐줄 이유 없을 테니까 공신력 하나는 그냥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구심을 풀어주는 첫 출발점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서서 논리를 강조했던데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오디오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MB 특검을 예를 들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아마 이게 이제 그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BBK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BBK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일단 한동훈 후보의 발언 중에서 분명히 할 게 민주당에서 무조건 민주당이 고르는 특검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발의된 특검법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 1차 추천을 하면 그 가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다시 말해서 민주당과 다른 한 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2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그 울타리 안에서 2차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건 안 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되는 겁니까? 그건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발동된 당시 BBK 특검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빈손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전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하는 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최상병 특검 법안에는 대학 변협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 게 그나마 있었는데 지금 새로 발의하는 거는 그게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는 건 그대로고 그 이전에는 그 가운데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수정이 됐던 부분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에서 1명 이렇게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틀렸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당권 주자들, 다른 주자들하고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JB는 별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좀 그래서 다르게. 저는 언어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사실상 반윤 선언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부공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당발 특검은 그럼 정략적이 아닌 건가요? 정략적이 아니더라도 쉴드용은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좀 찍어주셨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의 확장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면 정략이고 대법원장이면 정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왜 3명의 주자가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했을까? 요거 JB가 좀 이런 거 처음 봤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토토로님이 이런 관전평을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이 뉴스를 독식하는 것은 못 참겠다.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아마 다들 마음의 결정을 좀 늦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윤상현 의원만 이제 독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날을 다 맞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했던 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도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보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은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하다. 그거는 자 이른바 윤한 관계를 재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구멍 바라보는 관점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네. 네. 아무튼 특검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그러면 추천권을 바꾸자.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리고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계속 여당이 했던 얘기긴 사실은 하죠. 여당 주변의 인사들이 그러면 좋은데 받을 테니까 특검 추천권만 좀 바꾸자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해왔어요. 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또 새로운 얘기냐. 이 얘기는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오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성찰과 각오라는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갔었거든요. 네. 그 뒤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런 법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시선도 전해드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과 내일이 후보 등록일인데요. 대표 도전을 선언한 4명 외에 누가 최고위원에 나설지 요것도 지금 관심 사안이거든요. 네, 뭐 러닝메이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명 이야기는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통보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역시 결렬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오만한 민주당이 단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국힘 쪽이 아무런 제안이 없다면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 공전인 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입장을 정한다고는 합니다만 반전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법사위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등 몇 개의 입법안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자, 이 수순으로 상황이 전제된다면 전환의 시점은 아마도 7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와서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거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점상. 자, 그 모양새가 국민의힘 새 대표의 이른바 결단에 따른 것이든 뭐든지 간에 7월 말, 7월 하순에 국민의힘이 회군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회군 가능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이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그때 나머지 7개라도 받으면서 회군을 할지 아니면 18대 0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회군할지 여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가을에 국정감사가 있게 되는데 이걸 고려할 때 18대 0을 감수할지 이걸 지켜볼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여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어제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의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새 대표가 되면은 그렇게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서 꽉 막힌 전국의 이 혈로를 뚫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새 대표가 선출되는 건 7월 23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재표결이 사실은 새 대표 선출 뒤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재표결이 새 대표 선출 전에 이루어지면은 재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새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말고 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새 대표는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전략이 재표결 시점을 새 대표 선출 앞으로 당기느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의정 전략에 포함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이제 2부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25일이면 내일이죠. 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요. 거기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대한변협 4명 추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 제작진에 좀 확인을 부탁을 드렸는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이제 2명을 어떤 픽하는 방안에서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2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검색 결과를 지금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일단 요 점을 좀 바로 잡도록 하고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의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특검의 공신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공신력의 가장 기본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특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야당 추천일 것이다. 이 기본 틀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저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물어보고 싶네요. 네, 자 JB타임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